호랑론변이란 무엇인가? 제9강 한원진의 성 3층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진이 인물성 이론, 그러니까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러한 주장의 어떤 근거 그리고 저변을 이루는 그의 유명한 한원진의 주장이 사실 바로 이 성 3층설입니다. 그래서 한원진의 어떤 인물성 이론을 대표하는 또 다른 키워드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한원진이 이 주장을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내보인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스승이자 그 송시열의 적전으로 알려진 수암 건상아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선생님께 이렇게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적합하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암 건상아가 가타부타 이렇게 한 내용이 지금 문집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만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그리고 굉장히 거의 확실하게 아마 한원진의 이 주장에 대해서 건상아는 옳다, 너의 주장이 적절하다 아마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목이 선생님께 올리는 글, 한자로는 상사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 건상아,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암 건상아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한원진의 성 3층설이 분명하게 그리고 전체의 골격이 이제 전체적으로 제시된 최초의 명시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원문을 보면서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진 절의 2위 성류 3층지이 유 이념을 개동지성 유 이념을 부동 이 인즉 개동지성 유 인인 개 부동지성 성비유시 3층이 건건 부동냐 인지 소종이 견자 유시 3층이. 그러면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진은 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속으로 스스로 이렇게 의심해 보았다. 근데 이건 정말로 틀렸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 의심할 의자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혼자 이제 자기의 생각해 보기에 성에는 이게 바로 성 3층설의 의미입니다. 세 가지 층의 구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게 1층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1층. 1층은 뭐냐면 사람과 물이 모두 같은 성. 여기 1층입니다. 사람과 사물이 그냥 모두 보편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성 1층.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이제 2층입니다. 사람과 물은 말하자면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고 이거는 소일 수도 있고 개일 수도 있고 다른 동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과 사물은 다른데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사람들 중에서는 모두 같은 성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과 개는 종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기서 이제 부동은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종이니까 그 안에 구체적인 의미에서의 개별 사람과 개라고 하면 개별 개, 말이라고 하면 개별 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종 안에 개별 사람들끼리는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개동입니다. 그 종 안에서는 모두 같다는 의미에서의 개동입니다. 모두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에 속한 그런 사람들끼리는 모두 같고 여기는 지금 굳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 인을 다르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들로 보면 소들끼리는 소 안에서는 그 소들끼리는 모두 같고
또 뭐 견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개들끼리는 또 모두 같은.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 그 종적으로 그 종에 속한 개체들끼리는 동일한 성, 요거를 2층의 성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사실 특이한 주장인 것이 이런 식의 어떤 그 성론을 명시적으로 어떤 성리학의 본성론에서 이렇게 제시한 경우를 사실 그 이전의 유래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장을 요 2층으로서 지금 한원진이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국에는 인물성 동의론의 실질적인 쟁점이 되는 것도 바로 이 2층입니다. 그게 왜 그러한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건 여기 3층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모두 다른 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같은 종 내에서 사람끼리 같았고 또 같은 개라는 종 안에서 개끼리 같았는데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개인차라고 말하는 거 쉽게 말하면 개인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기질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기질이 강하고 또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어떤 도덕적인 맥락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뭐 그 기질 자체가 선해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또 악한 경향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인인계 부동지성이라고 해서 다시 사람이든 사물이든 모조리 똑같은 성이 1층 그리고 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 종 내의 개체들 사이에서는 똑같은 것이 2층의 성 마지막으로 그러한 모든 개체들끼리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도 개인차를 보이는 그러한 층위를 바로 이 3층의 인인계 부동지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덧붙입니다. 실제로 그 성에 정말로 이러한 3층의 어떤 성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령 말하자면 1층의 성이 따로 있고 또 2층의 성이 따로 있고 3층의 성이 따로 있으면 이러면 뭐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인간에게는 3개의 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성력의 대전제에 따라서 이것은 사실은 동일한 태극인 것이죠. 그러니까 2개의 성이 아니고 3개의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성인데 그래서 정말로 이 3개의 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3개의 성이 있어서 껌껌이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어디로부터 보는지에 따라서 어떤 측면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3가지 층 위에 다름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정말로 3개로 쪼개진 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성이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중요한 단서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들을 그리고 그 어떤 이 성 3층설의 더 구체적인 함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취, 인물상, 재료기, 독, 일이연, 즉, 홀윤, 일책, 불가이, 일리, 칭지, 일덕, 명지, 이, 천지, 만물지리, 인의, 예지지덕, 무일, 불구어, 기중의, 차, 인여, 개동지, 성략, 취, 인심중, 각지, 기질이, 이, 명지, 즉 목질이 위지인, 금질이 위지의, 화질이 위지예, 수질이 위지지, 사자, 가규, 간가, 불상, 효작, 이, 역, 부자포, 기기, 위언, 고, 순선이 무학, 인즉, 품기, 개전, 고, 기성, 역, 개전, 물즉, 품기, 불능전, 고, 기성역, 불능전, 차, 인여물, 부동이, 인즉, 개동지, 성략, 일이 잡기, 연지, 즉, 강유, 선악, 유만, 부재, 차, 인인, 개, 부동지, 성략. 그러면 이제 그 번역을 하면서 좀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요 중간에 이게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그 성 3층에 대한 설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인여, 개, 동, 지성이다. 그리고 또 중간에 이것이 인여, 물, 부동이, 인즉, 개, 동, 지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인인계,
부동지 성이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세 개 층 위의 성의 어떤 더 구체적인 의미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물 상에서 길을 제해버리고 사람과 사물 상에 나아가서 길을 제해버리고, 사실은 길랑 같이 있지만 그 길을 빼버리고 유독 리만 가지고 말을 하면 홀륜하게 하나에 채여서 어떤 하나의 이 일이라고 하는 거는 통일적인 보편적인 그런 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뭐 오상이라고 하면 뭐 이것은 이다, 이것은 이다, 그런 구체적인 의미에서의 일리입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일리로 그것을 칭할 수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는 예지신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덕의 조항, 덕의 항목으로서 그것을 명명할 수가 없으니 없으나 이 천지 만물지리와 그리고 인의 예지의 덕은 그 가운데 갖추어지지 않은 것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인여 사람과 사물이 모두 똑같은 성이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헷갈리게 되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의미의 초점은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을 빼버리고 리만 얘기할 때는 그냥 홀륜하게 그냥 순수하게 태극일 뿐인데, 이 태극 자체에 대해서 있어서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인이든 의든 아니면 뭐 더 구체적인 어떠한 속성이든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모든 규정을 어떻게 보면 넘어서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절대적인 일자, 어떤 절대적인 보편자로서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보편으로서의 구체적인 규정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미 절대적인 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뭐 이것은 이러니까 구체적으로 인이고 이건 의이고 이건 예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 무규정의 일자 안에 궁극적으로는 이런 천지 만물의 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인의 예지의 덕이라고 하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 궁극적으로는 그 근원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요게 궁극적으로 인의 예지의 덕이나 모든 만사 만물의 리들이 요 보편적인 일자 안에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은 요 태극만 가지고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할 수 없는 한에서 이런 의미에서 어떤 절대적인 보편이라고 지금 요 1층의 성에 대해서 그 의미를 그렇게 지금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2층의 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바로 한원질의 독특한 이제 그 인기질의 본연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2층의 성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에 나아가서 각각 가리킨다. 뭘 가리키냐면 그 기회리를 각각 가리켜서 명명하면 이제 오행의 기를 각각 가리켜서 거기에 해당하는 인의 예지신의 오상을 지금 명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기의 리를 인이라고 말하고, 이게 다 오행입니다. 금기의 리를 의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 다시 오행 중에 화의 리를 예라고 말하고, 그리고 수의 리를 지라고 말하니 이 네 가지는 각각 하나의 리이긴 하지만 또 그 안에 각각의 구분이 있어서 이는 인이고 의는 의고 화는 화고 예는 예고 지는 지어서 각각의 구분이 있어서 서로 섞이지 않으며 또한 그 기에 섞지도 않고 말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순선무학하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금 키워드입니다. 조금 다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런데 순선무학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경우에는 기를 풍부받은 것이 모두 온전하니 그 성 또한 모두 온전하고, 사물의 경우에는 풍부받은 기가 온전할 수 없으므로 그 성 또한 온전할 수 없으니 이것이 사람과 사물이 다르지만 사람은 모두 같은 성이다. 사실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동물은 과연 오상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지 못하느냐, 그 문제가 사실 바로 결정적으로는 바로 2층의 층위에서 한원진 입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원진의 주장은
오상이라고 하는 성 자체에 있어서도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인간과는 달리 오상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바로 지금 여기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기를 품받은 것이 온전하니 그 성 또한 모두 온전하다. 이 말은 결국에는 오상을 모두 품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사물의 경우에는 품기가 기를 품받은 것이 온전치 못하니 그러므로 그 성 또한 온전치 못하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이슈의 언어로 말을 하면 사물들은 오상을 온전하게 다 이는 신을 전부 5개를 전부 다 받지 못했다. 그리고 사람은 받았고 사물은 받지 못했고 사람은 5개를 다 온전히 받았고 사물은 그 중에서 하나만 겨우 받았고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이죠. 인여물은 다르고 사람 그 종 안에서는 이제 모두 같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꽤 이제 난해한 성리학의 어떤 그 성론의 이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일단 여기서 기가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기에 연관되어서만 일단 그 풍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사실은 동물들도 이 목기, 금기, 오기, 이 오행의 기를 다 받았죠.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사람만이 이 각각의 기에 해당하는 오상을 다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차이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지금 거기까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요 오상을 부여받는 그 기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아주 빼어난 기일 경우에만 그러한 기일 경우에만 거기에 대응하는 리로서 오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이 요 목기는 당연히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목기가 빼어난 기가 아니고 아주 탁한 목기를 받았으면 그 목기에 해당하는 리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인으로 풍부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기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성리학의 기본적인 문법에서는 그러한 기의 편차가 이미 개입이 되었으면 이 순수한 무학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기의 편차가 개입되는 순간 기에 연관된 의미에서 성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리인 본연지성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기질지성의 의미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순수 무학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원지는 그 기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지는 성으로서 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되면 기질지성으로 볼 법한데 지금 순수한 무학하다고 해서 기질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르게 보면 오상이라고 하는 게 순수한 리가 아니라 기에 의존해서 인간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으로서의 태극과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보편적인 위상을 부여했고 또 순수한 이로서 그 의미를 드높였는데 성리학의 입장은 그래서 지금 이 기에 의지해서 오상이 부여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주장은 그렇게 드높여놓은 오상을 다시 뭔가 기의 영역으로 강등시키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어떤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사실 동론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2층에 이런 성은 성리학에 말하자면 이런 성이 있었던 적이 없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격렬한 논쟁이 이후로 진행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3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왜냐면 이게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는 비로소 기를 섞어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통념상 그리고 일반적인 성리학의 어떤 그 이론 구조 안에서는 이것이 바로 기질지성을 말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질지성의 어떤 그런 개념을 통해서 사람 간에 존재하는 개인차 그리고 누군가는 선해지고 누군가는 악해진다는 그런 차이들 그런 것들이 설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강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선악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이것은 이제 사람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마다 아주 갖가지로 이제 가지런하지가 않다. 갖가지로 가지런하지 않으니 이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른 성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이전에 설명한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보통 기와 리를 연결해서 말을 하면 기질지성 개념이 되고 그리고 그런 기질성의 개념 안에서 이러한 개인차들과 선악의 차등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이제 논쟁의 요소가 된 것은 이 2층의 성 각각의 기를 가리켜 명명한 이런 것들도 이미 리와 기를 섞어서 말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 한원지는 지금 요것을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말하자면 본연지성이고 요런 기질지성하고 다르다. 기와의 연관 속에서 설명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선악을 섞는
이제 이게 바로 그 표현입니다. 기와 섞지 않는다. 기와 섞는다는 이런 의미에서의 기질지성하고는 다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격렬한 논쟁이 이제 이후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에 내용 이어서 이제 보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결국에는 그 논쟁점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1층, 이건 1층은 이제 무조건 이제 본원지성인 것이죠. 이게 사실상 절대적인 일자로서의 태극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제 본원지성이고 또 기존의 어떤 성리학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층뿐만이 아니라 상 2층이 본원지성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각각의 그 기의 리를, 각각의 기에 대응하는 리를 가리킨다고 하는 그 두 번째 2층에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여기는 직접적으로 그 키워드는 안 들어가 있지만 기질에 인하여 성립하는 본연지성이라고 해서 인기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각각의 기와 연관된 그러한 의미에서의 성도 본연지성이다. 또 이제 당연히 이제 한원진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2층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성리학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도 인의 예지 신이 인간의 본성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이 오상을 한원진은 지금 이 2층에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2층까지는 본연지성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아래 1층은 기질지성이다.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인 성리학의 일반적인 논법에서는 두 가지 성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연지성 그리고 기질지성 이렇게 이제 사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고 요거는 순수한 리고 요거는 기를 겸한 그리고 이게 두 가지밖에 원래 없는 것인데 한원진이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은 뭐냐면 이 사이에 새로운 의미의 본연지성을 하나 끼워 넣는 겁니다. 지금 2층에. 그래서 아니 이런 식의 본연지성은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방식의 어떤 이제 그런 뭐 비판이라면 비판이고 논쟁이라면 논쟁이고 그런 것들이 약이 되는 상태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요 성 3층설에 대한 한원진의 주장을 살펴본 내용이고요. 요 내용은 한원진이 요 성 3층설에 대해서 부여한 의미, 그 의미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로 요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최징후, 한홍조, 제인, 전 1층 지설, 불가위 무견, 후 2층 지설, 사미 유견, 고, 기연, 다질, 기론, 인의 예지, 즉, 이위, 수, 목기, 발, 즉, 위인, 수, 금기, 이, 발, 즉, 위의, 론, 인물, 지성, 즉, 이위, 금수역, 품득진, 오상지성, 이, 인초무의, 론, 기질지성, 즉, 이위, 미발지전, 지유, 본연지성, 이, 급기발야, 방유기질지성, 이, 인심당 기질지성, 차계미안. 이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 최징후는 최성중입니다. 이 징후가 이름입니다. 최성중 그리고 한홍조와 같은 여러 사람들은 성 3층 중에서 이 절대적인 태극, 순수한 리로서의 본연 이러한 앞에 그 1층의 설에 대해서는 견해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있지만 이 절대적으로 동일한 이 태극으로 대표될 수 있는 절대적인 동일성의 그 성의 어떤 칭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없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두 번째 2층과 3층의 설에 대해서는 견해가 있지가 않은 것 같으니 잘 모르는 것 같으니 2층과 3층의 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으니 그러므로 그 말에 막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요 이후의 내용은 이제 인물성 동일론과 사실은 위반론이라고 하는 호락 논쟁의 쟁점 전체를 지금 이 성 3층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의 예지를 논하는 것은 미발 상태에서부터 그 인의 예지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건 이제 저희가
그 맨 앞에 살펴보았던 최성준과 한원진의 토론을 살펴보았던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목기를 따라서 발하면 인이 되고, 그리고 금기를 따라서 발하면 의가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 내용이고, 이어지는 내용은 인물성 동의론에 해당합니다. 사람과 사물의 성을 논하는 것은 동물들 또한 오상의 성을 모두 풍부받아 얻어서 사람과 애초에 차이가 없다라고 여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2층을 모르기 때문이죠. 한원진의 어떤 입장에서는 2층에 있어서 사실은 이 오상의 층위에서 2층의 층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기질지성을 논한 것은 아직 발하기 전, 그러니까 미발의 때에는 단지 본연지성만 있다가 그 바람에 이르러서 비로소 기질지성이 있다고 여기고 인심을, 그러니까 인심이 발하여 기질성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최성중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심을 기질지성에 해당시키니 이것들은 모두 온당치 못합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삼층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물성 동의론에 해당하는 이슈입니다. 계속적으로 결국에는 그 2층에서 한원진이 주장하는 각각의 기에 해당하는 그 리를 가리켜서 오상이 성립하고 그리고 그 기가 아주 빼어날 경우에만 오상이 부여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상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태극과 오상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원진의 주장은. 이제 그게 이제 인물성론의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긴 하지만 이 한원진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의 세 층위를 충분히 이해하는 문제와 인물성 동의론과 미발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 성삼층설은 한원진의 어떤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길게 한원진의 성삼층설의 내용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다시 한원진과 이간 사이의 논쟁을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